자, 오늘 영상은 기항급 로드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핫한 초경량 프레임인 이볼브 프레임이 장착된 완성차를 특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 타보고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무게가 M 사이즈 기준으로 650g 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의 이볼브 시마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요. 구동계는 시마노 최상급 구동계인 듀라이스 DI2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휠셋은 정말 최고의 성능으로 인기가 많은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실측한 무게가 페달을 빼고 6.3kg가 나왔거든요. M 사이즈 프레임에 뒤쪽 휠이 65mm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완차 무게가 6.3kg가 나왔으니까 와, 정말 가벼운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판매되는 완성차 중에서는 가장 가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벼운 자전거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는 기본 옵션에서 크랭크가 사이브레이 크랭크로 옵션이 추가된 제품이고요. 만약에 크랭크까지 듀라이스 크랭크가 들어가면 이 상태로 완차 가격이 899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볼브 시마 프레임에 듀라에이스 DI2 풀셋 그리고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에 일체형 핸들바 안장까지 다 포함해서 완성차 가격이 89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 그대로 구동계만 울테 DI2로 변경을 하시면 150만 원이 내려가서 749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레임과 휠셋이 워낙에 경량이다 보니까 울테 DI2 버전으로 해도 완차 무게가 6.5kg 정도라고 하거든요. 진짜 가벼운 자전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완성차를 구입하시면 제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장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내 맘대로 선택을 해서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들바 사이즈를 뭐 38로 해도 되고요, 40으로 해도 되고 39로 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요즘 또 짧은 크랭크암이 유행이잖아요. 크랭크암 길이도 내 마음대로 뭐 165를 해도 되고 170을 해도 되고 스프라켓 사이즈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이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도 뭐 50mm로 해도 되고 65mm도 해도 되고 아무튼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있으면 모두 내 맘대로 선택을 해서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와,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정말 장점이죠. 타 브랜드에서 완차를 구입하려면 뭐 크랭크암 길이, 스프라켓 사이즈 선택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안 되죠. 근데 이 제품은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완차를 지금 판매하는 업체가 수딩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 수딩 스포츠는 바로 이 이볼브 프레임과 엘리트 휠셋을 수입하는 곳이죠. 본인들이 수입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임과 휠에 대한 옵션은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요. 구동계 같은 경우는 시마노의 국내 총판인 나눅스에서 정식 수입 제품을 박스로 주문을 해서 받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든 그 옵션의 박스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되는 거죠. 타 브랜드의 완성차 같은 경우는 수입할 때부터 이미 자전거의 구동계가 다 장착이 되어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바꾼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이번 이볼브 완성차 같은 경우는 구동계 자체를 그 벌크품이 아닌 정품 박스로 받아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기항급 자전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뭐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이볼브 프레임이 경량인데다가 에어로 성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핫하고요. 또 여러 시승 행사를 통해서 시승을 해본 사람들마다 하도 극찬을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일단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이볼브 시마를 타고
100km 라이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평지 위주의 라이딩이긴 하지만 좀 지속주 테스트라든가 또 항속력 그리고 승차감 등등 여러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라이딩 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 공원까지 오면서 한 100m 정도 제가 타봤는데 자전거가 가볍긴 가볍습니다. 지금 이 구성이 페달을 빼고 집에서 제가 실측으로 재봤는데 6.3kg거든요. 와, 진짜 가볍죠.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경량 자전거를 타는데 느낌이 너무 궁금합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출발하면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브를 타고 영종도 한 바퀴를 도는 110km 라이딩을 하고 왔는데요. 평속은 전체 평속이 32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승차는 피팅을 제대로 하고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타지는 않는 편인데 이날은 테스트 라이딩을 했을 때 M 사이즈가 생각보다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길게 타도 되겠다 싶어서 장거리 라이딩을 한번 나가 봤고요. 이날 라이딩에서는 주로 뒤에서 드래프팅 하면서 라이딩을 하다가 가끔 앞쪽으로 나가서 끌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한 사이즈가 M 사이즈의 탑이 54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저한테는 살짝 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잘 맞았습니다. 다만 C포스트가 셋백 C포스트가 달려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로 옵셋 C포스트였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장을 가장 앞으로 당기고 탔더니 큰 불편 없이 라이딩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173에 인심 80 정도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자전거를 구입을 한다면 저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C포스트만 제로백으로 선택을 해서 탈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주관적인 의견이 좀 크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라뱃길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라뱃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보도블록으로 된 구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승차감 비교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날 제가 탄 이볼브는 튜블리스 세팅이 아니고 클린처 세팅이고 제가 출발하면서 앞쪽에 75 그리고 뒤쪽에 80 정도 공기압을 세팅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공기압을 평소보다 살짝 더 넣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생각보다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딱한 승차감이 싫으신 분들은 튜블리스 세팅이 필수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딱딱하다는 느낌은 사실은 강성이 좀 있다는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페달링의 힘이 즉각 전달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경량의 프레임인데도 이런 느낌을 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페달링의 힘이 즉각 전달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응성은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그 덕분에 뒤에서 드래프팅을 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앞사람과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드래프팅을 잘하려면 앞사람 행동에 즉각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날은 이 자전거의 순발력이나 또 반응성이 좋아서 그런지 드래프팅을 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항속성이 생각보다 좋아서 또 놀랐는데요. 이날 영종도 안에서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속도가 평소보다 살짝 빨랐거든요.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지에서 40 정도는 기본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40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만큼 꽤 템포가 빠른 라이딩이었는데 40 정도에서 따라가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항속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올 때는 약간의 순풍까지 더해져서 45를 넘어서 뭐 46, 47 막 이런 속도까지도 운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 속도를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운행을 했는데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이볼브 시마가 가벼운 경량의 올라운드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토스를 3년을 넘게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토스와 좀 비슷한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고요. 생각보다 평지에서 힘을 잘 받아주면서 지속주까지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올라운드 자전거가 아닌 에어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와, 이렇게 무게가 가벼운데 평지에서 이렇게 에어로 자전거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110km를 타고 막
도착해서 이 신기한 느낌을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의 느낌을 조금 더 생생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막 타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기분을 조금만 전달을 해드리면, 와, 평지빨이 장난 아닙니다. 가벼운데 평지가 이렇게 잘 나가나요? 와, 진짜로. 와, 진짜 꽤 놀랬고요. 또 너무 또 심하게 하면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분들 시승기에도 보니까 굉장히 평지에서 잘 나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와, 제가 지금 110km 타보니까 생각보다 평지에서 진짜 잘 나가네요. 좀 약간 지금 릴렉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평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어필이 없는 코스여가지고, 야, 이 볼브는 경량이니까 어필을 좀 타야 되는데 좀 제대로 성능을 못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예상 외로 평지에서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자전거 가볍게 잘 나가네요. 제가 이렇게 시승차를 받아도 100km 이상 타본 거는 이 이볼브가 처음인데요. 정말 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타던 자전거에서 뭐 프레임부터 휠셋 그리고 구동계까지 모두 바뀐 상태로 시승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 프레임이 어떻다, 휠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초경량의 자전거인데도 평지 항속까지 좋아서 꽤 많이 놀랐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급의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제 말만 듣고 딱 구입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요. 유튜브에 또 많이 찾아보시면 다른 시승기도 찾을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의 영상 보시고 그분들의 시승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느낀 느낌을 조금은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이 이볼브를 타고 포디움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늘고 있고요. 국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솔루션 테크 니포라리 팀에서 이 이볼브 시마 프레임을 팀카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팀은 월드 투어 바로 아래 단계인 프로 컨티넨탈 리그에 소속된 팀인데, 이 리그에서만 25년 시즌 한 해 동안 무려 23번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이 프레임을 타고 투어에서 우승을 할 정도니까 이 프레임의 성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특판하는 이 제품 가격과 상세 스펙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번 이볼브 시마 완성차 판매는 듀라에이스 버전과 울테그라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볼브 시마 프레임에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 여기까지 똑같고요. 시마노 듀라에이스 구동계 풀셋이 들어가면 899만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동계만 시마노 울테그라 DI2 풀셋으로 바뀌면 150만원이 내려가서 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이즈 선택, 프레임 사이즈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들바 사이즈 자기가 원하시는 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포스트도 셋백이냐 제로백이냐 이 옵션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 같은 경우도 휠셋의 데칼을 골드로 할지 블랙으로 할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휠셋의 높이도 65mm와 50mm에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랭크 암 길이도 165부터 170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랭크 같은 경우는 사이브레이 크랭크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듀라에이스 크랭크를 선택하게 되면 파워미터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워미터를 포함해서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사이브레이 크랭크를 선택하시고 파워미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이브레이 크랭크 역시도 크랭크 암 길이를 무려 155부터 170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브레이 크랭크를 선택하시면 사이브레이 카본 체인링의 티수도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워미터를 뺄 건지 아니면 XKD 파워미터를 넣을 건지 CK 파워미터를 넣을 건지 이렇게 파워미터 선택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듀라에이스 크랭크를 선택하면 파워미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파워미터를 구입하실 분들은 사이브레이 크랭크 선택하셔서 XKD나 CK 파워미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사이브레이 크랭크를 선택하면
크랭크와 카본 체인링의 옵션이 플러스 62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파워미터도 종류에 따라서 39만원, 59만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추가금이 붙어서 899만원에서 이 크랭크 옵션 값을 더한 값이 총 금액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은 조립 공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차로 조립까지 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어 별도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립 공임 20만원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립 공임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취급점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조립을 하시고 조립비를 지불하시면 조립된 상태로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취급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에는 조립비 20만원이 별도로 추가가 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제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초경량의 이볼브 시마 프레임과 경량의 에어로 성능까지 잡은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셋, 그리고 시마노의 최상급 구동계를 조합한 완차 구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기한급 성능의 자전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피디였습니다.